빅튜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엄청 나쁜 악당이라서 어떤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까요? 일단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좁은 곳에 다 집어넣어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 몇 명을 그 좁은 공간에 집어넣고 기다립니다. 그럼 그 공간 내에서 바이러스가 막 퍼지게 될 것이고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될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악당인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대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는 3,700명이 넘게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입니다. 이 배는 일본에서 출항해서 홍콩과 베트남과 대만을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되고 배가 일본 항구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객 일부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승객에게서 신종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은 내리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육상에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데 최적화된 상황입니다. 사람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감염된 사람 몇 명을 집어넣은 다음 어디 못 가게 가둬두는 거죠. 확진이 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격리시키는 것은 아주 가성비가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온 바이러스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바이러스나 항원성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진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모아놓고 치료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감염 의심자들은 확진자가 아닙니다. 감염 의심자 중에는 진짜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감염 의심자라고 부르기는 합니다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 사람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책 없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선체 내에 많은 사람들을 묶어두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러스가 엄청 잘 퍼지겠죠. 선실 내에 격리를 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환기시설이나 수도시설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멀쩡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감염이 될 겁니다. 마지막 감염자가 나온 지 14일 후면 감염성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대책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염자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감염자는 계속 바뀌고 있고 마지막 감염 후 14일이라는 조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감염자 발생 후 14일이라는 조건을 지키려면 아마도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겪는 분들이 여러 명 생길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지병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선상에서 지내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구급 조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 감염 사실이 의심되었을 때 감염 의심자들을 모아놓고 선상에 격리하지 말고 육상의 격리구역을 만들어서 좀 더 넓은 공간에 사람들을 격리했다면 상황이 지금보다는 괜찮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있을 때 동일한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료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염 의심자의 경우에는 감염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감염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 의심자들을 모아놓고 격리시켜버리는 행위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확산을 도와주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